치과의 사당의 재병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디지털 치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지털 치과 치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디지털 치과 치료에 물론 이제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디지털 치과 의료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확성 그리고 빠른 치료 속도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 저도 이제 디지털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치료도 가능하네 이런 이제 정밀도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치료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저희 병원에 사실 처음 오셔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원래 치과 치료가 이런지 아시는데 다른 병원에서 치과 치료 받아보시고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와 완전 다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완전 쌍따봉 날리고 가시거든요. 그 이유가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그런 거고요. 나머지 이제 그 이외에도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거, 흔히 말해서 이제 본 뜬다라고 그러죠. 치과에서 이제 인상제를 사용해가지고 한 5분, 6분 정도 고무 같은 거 딱 물고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떼는데 생각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특히 이제 치아가 흔들리시는 분들은 그거 빼다가 막 이 빠지시는 경우 실제로 있고요. 그런 경우도 한 번씩 아마 치과 의사분들이시라면은 인상 뜨다가 이가 발치된 경험도 한 번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구강 스캐너로 이제 스캔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환자분들이 이제 이가 빠질 정도로 불편해하시는 그런 증상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재현성이 우수합니다. 디지털 장비로 구강 스캔을 해놓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그대로 평생 유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하시다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다시 만들거나 어디가 좀 치료가 완료가 됐는데 어디가 조금 불편해요 이런 거는 손쉽게 재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치과 치료의 장점이 있는데요. 보시면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케이스인데 당일 원데이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앞니 사이가 실제로도 더 많이 벌어져 있으시고 앞니 사이가 벌어져 있어서 옛날에 레진이라는 재료로 때우시는 치료도 여러 번 하셨던 환자분입니다. 그러다가 사실 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앞니가 벌어져 있는데 대학에서 특히 여성 교수님이신데 앞니 벌어져 있어서 신경 쓰이신다고 하셔서 또 일정은 많으시고 바쁘시기도 하셔서 하루 만에 앞니를 이제 재형성해드린 라미네이트라고 하는데요. 치아를 많이 깎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얇게 디자인을 해서 딱 붙여드렸던 하루 만에 완료를 해드렸던 이제 원데이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 케이스고요. 그 옆에 흔히 많이 하는 치료입니다. 흔히 이제 충치 치료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충치 치료 방법이 있는데 뭐 레진이라는 재료도 있고 일레이라는 재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라운이라는 이제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레진이라는 거는 당일날 간단하게 때우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끝나는데 그거보다 충치가 큰 경우에 레진 치료는 충치가 작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치료고요. 충치가 어느 정도 큰 게 진행된 경우에는 일레이라고 해서 충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아색 나는 재료를 딱 끼워 맞춘 형태의 치료를 일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충치가 이런 데 깊은 데가 군데군데 있었고요. 충치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어디 치료했는지 모르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딱 치료가 완료가 되는데 말이 원데이죠. 실제로는 30분 걸리셨습니다. 스캔을 해서 충치 치료하고 스캔해서 딱 붙이고 나가는 데까지 요 일레이 제작을 하는데 시간이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15분 걸리고 부착하고 뭐 다듬고 높이 조정하고 하는데 시간까지 합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런 식으로 정말로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가 가능한 게 디지털 치과 치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번에 보실 케이스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케이스입니다. 흔히 이제 치과 치료의 거의 끝판왕인데 앞니가 없으시고 어금니들도 다 이제 손상을 받아서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충치도 굉장히 심하고 흔들리는 것도 심해서 일단은 전체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하고 이 상태에서 보통은 틀니를 많이 쓰세요. 임플란트가 회복될 때까지 뭐 3개월이고 4개월이고 틀니 쓰시다가 최종 치아를 만들어 드리는데
틀니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틀니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예전에 틀니를 안 쓰셨던 분들이 새로 틀니를 쓰시면은 거의 못 쓰세요. 집어 던집니다. 이걸 뭐 돈 받고 만들었냐고 하면서 화내고 가시는 분들도 저희도 옛날에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하실 때 사전에 어느 위치에 어떤 각도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고 계획을 세워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바로 식사하실 수 있게 임시치아까지도 디자인을 미리 사전에 해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게 요런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 앞니가 없으신 형태고 어금니들이 다 흔들흔들해서 이제 씹을 수 있는 기능은 저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셔서 전체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로 자연스럽게 식사하실 수 있게 임시 치아도 제작이 완료된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수술 당일날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뭐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우선 이제 디지털 치과 치료의 장점은 빠르고 정확하다. 네, 그렇게 요약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이 이겁니다. 초기 부담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쓰다 어마어마하게 깨져요. 네, 이런 부분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요. 다음에 익숙해지는데 학습의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치과에서 겪는 애로사항인데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직원분들이 옛날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해봤더니 안 맞더라, 뭐 더 불편하더라, 못 쓰겠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러닝 커브를 극복을 하시면은 그 후에는 오히려 순풍에 또 단듯이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요. 디지털 진료를 하려면은 구강 스캐너도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구강 스캐너도 구비를 해야 되고요. 요것만 해도 한 몇천만 원씩 합니다. 거기에 요것만 있으면 가끔 치과 원장님들은 이 구강 스캐너만 사시면 되는지 아시는 분도 아직도 계세요. 스캐너만 있으면 모든 치료를 디지털로 하실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치과 원장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순서가 이겁니다. 구강 스캐너를 먼저 샀어요. 구강 스캐너로 이렇게 만져보고 스캔도 여러 번 해보면서 익숙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직접 디자인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CAD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것도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해가지고 사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럼 디자인을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보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정 장치라든지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뭔가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치아 모양을 깎을 수 있는 밀링 머신이라고 하는 이제 치과용 밀링 머신도 구매를 하게 되고 그걸 또 간단하게 출력을 할 수 있는 3D 프린터 이런 장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장비들을 일반적인 치과에서 한 번에 다 구비하기가 사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한 번에 다 간 건 아니고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부터 시작해서 구강 스캐너 구입하고 캐드캠 장비, 프린터, 그다음에 밀링 머신까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서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이런 초기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도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장비다 보니까 수시로 어딘가 정밀도가 떨어진 부분 없는지 혹시 틀어진 부분은 없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강 스캐너가 여러 대 있습니다. 한두 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 있기 때문에 구강 스캐너마다도 한 번씩 장비들이 틀어집니다. 그런 현상들을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서 디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전체적으로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어디 데이터가 틀어지는가 없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정밀도 분석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원들이 디지털 장비를 사용해 익숙해지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는 저희 병원에서 따로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뭐 날라다니거든요, 속된 말로. 근데 예전에는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스캔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요령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교육을 해서 밑바닥부터 노하우로 쌓아 올리는 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다행히 저는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다른 치과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다른 치과에서도 저희 병원 견학도 많이 오고 저도 나가서 이제 외부 강의도 많이 하는데
이런 노하우들을 제가 겪었던 노하우들을 이제 썰을 푸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강의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원장님들도 강의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직원 교육도 할 수 있고 구강 스캐너 혹은 이제 3D 프린터, 캐드캠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디지털 치과 치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 사당의 재병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